자, 황정구 단장 모셨는데요. 우리 황 단장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신년 인사 전국 투어에 계속 같이 네. 따라 붙었잖아요. 네. 전국을 지금 누볐잖아요. 네. 신변보호, 뭐 안전 질서 유지 등등해서 또 틈나면은 유튜브도 실황을 또 영상 송출도 하면서 이렇게 대전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어제 저희가 충남 도당 신년 인사에 충남 예산까지 갔다 왔고요. 또 이제 당장 내일은 인천이고요. 정말 숨가쁘게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떻게 저도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아주 독감이 유행이에요. 근데 이 독감은 휴식이 최고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이 아주 광폭 행보입니다. 예.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얘기하시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전 처음 50평생에 처음일 거예요. 야, 정치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를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그 검사 생활을 하시고요. 관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치에 어느 날 정말 예정에 없이 등극을 하셔서 정말 정치에 아주 매운맛을 보고 있다. 근데 너무 잘 견뎌주시고 너무 잘해주시고 계세요. 네. 사실 막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식은땀을 닦아내면서도 마지막 일정까지 완수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곁에서 보면 좀 치근한 마음도 드는데 한편 또 그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신 한동훈 신드롬이요. 이게 이제 신드롬이라는 게 열풍이라는 게 이렇게 가면 언제든지 꺾이게 돼 있잖아요. 당분간은 꺾일 조짐이 안 보이고요. 그렇습니까?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과 지금 이제 정치권에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동훈이요. 대권 후보 지지도, 호감도 조사에 보면은 요즘에 최근에 한동훈이 앞서는 조사가 빈번히 나와요. 네, 일이 찍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재명 씨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병상 정치를 하고 있다, 재판 지연이다 등등해서 거기다가 또 이낙연 신당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내일로 뭐 발기인 대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또 원칙과 상식도 지금 이미 나왔고 반면에 한동훈 국민의힘은요 뭉치고 있고요. 장제원 불출마 그러더니 지금은 또 최근에 김기현 당대표의 불출마 얘기도 솔솔솔 나오기 다시 시작하고요. 나와요? 다시 솔솔솔 나오고요. 그뿐이 아니고 지금 원희룡 장관 국무위원이 처음으로 험지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완전히 국민의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인사회 전국 투어를 다니는데요. 분위기가 정말 좋고요. 그 후쿠시마 원전 뭐 오염수 뭐 이거 해가지고 정말 작년 말에 얼마만큼 공격 아닌 공격을 하고 선전하고 막 그 이재명 당에서 그렇게 열을 올렸는데 그거 지금요 후쿠시마에 후자도 안 나와요. 부산 자갈치장 갔는데요. 아유, 횟집이 바글바글하고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들렸던 그 사랑도 횟집에 그 이후에 손님들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 꼼장어집 아줌매들 보니까요. 음식이 여러분들 그 뭐 오염수 때문에 뭐 걱정하고 초반에 막 그런 분위기 현수막 같은 거 그 이재명 당에서 막 걸어놔 가지고 조금 요동친 건 사실이었대요. 그런데 신년 들어와서 2024년도 들어와서 어느 상인들이나 거기에 오시는 뭐 손님들조차도 후쿠시마의 후자도 얘기 꺼내는 사람도 없고요. 더 잘 먹는답니다. 더 잘 먹는데요. 먹거리가 겨울에 여름에는 이제 여러분들 비비균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균이 있을 때 대장균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수산물이 오히려 더 주춤하고요.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오히려 대방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전성기래요. 그래서 아주 뭐 매출도 전체적인 경제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아니 지네들도 헤쳐 먹을 걸? 저 이제 민주당 애들 국회에서도 후쿠시마 먹었대잖아요. 애들 이거 저 주장하는 애들 지들도 해 먹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행사할 때 와서 회도 초밥도 얻어갔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앞뒤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그 대전서부터 시작하는 전국 투어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역대의 신년 인사회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예가 없다. 이런 것을 가는 곳마다 부산도 그랬고요. 심지어 그 충북 도당에서 했던 청주대회 그리고 어제 바로 했던 예산에서 했던 충남 도당 신년 인사회도요. 역대 리섬 리조트가에서 행사를 하는데 역대 최고 많은 인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대요.
두드러지게 지금의 한동훈 신드롬이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돼서 오히려 우리 시청자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신변을 걱정하고요. 주요 인사들, 예, 그 와중에 어떠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이 질서가 막 있고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 이런 걸 떠올려 갖고 제발 질서 정연해 달라고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거기에도 지금 이재명 친명계의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개딸 유튜버. 예. 개딸 유튜버 한두 명이 와서 매번 이제 어그로를 끌어요. 그래요? 예, 정치 한 잔이라고 이 친구가 그 항상 와서 매번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생계 위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 깐에는 직업의식이죠. 와서 어그로를 끌어야 이제 슈퍼챗은 요즘에 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후원 계좌에 아무래도 많이 쏠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그거야말로 소년들의. 그러니까 이 정치 한 잔인가 이 친구가 와서 1인 시위를 빈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크게 뭐 신경 쓰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현장에서만 들어와서 뭐 고성방가만 안 하면 니네 입 다물고 찍는 건 그냥 찍어라. 우리 애국찰팀에서 그렇게 하려는 하는데 문제는 어제 예산서부터는 매우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어떤 일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행사를 하시면 이제 동선이 아무도 모르지만 들어오실 때하고 떠나갈 때에는 지지자들이 막 몰려들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일일이 악수는 못하지만 본인이 셀카로다가 함께 찍는 모습을 함께 있는 모습을 찍고 뭐 이런 예. 퍼포먼스를 해요. 근데 어제 예산에 비가 잠깐 왔는데 우산을 쓰고 마스크가 개딸들의 파란 마스크가 아닌 하얀 마스크, 검은색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 마스크를 쓰면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부정선거 뭐 집회에 검은 마스크 많이 썼잖아요. 이제 경계심을 많이 안 했어요. 당연히 뭐 예산이나 홍성 쪽에 우리 시민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근데 더 탐사 우산을 들고 나타납니다. 아이고 그것도 우리가 몰랐어요. 여성분인데 그 개딸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등 과거에 자기들한테 우리가 얘기했던 걸 회자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가발이니 아니니 이런 인신공격을 늘어놓는 이런 유치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매번 혼자 와서 유튜버하고 둘이 다녔었는데 어제부터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덧탐사라는 데가 우산에 덧탐사라고 자기들을 표기한 우산을 버젓이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탑승할 카니발차 앞에까지 접근을 한 거예요.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궐선거 때 여러분들 강서구 보궐선거 때 그 김태우 그 후보의 그 선거 운동원에 대해서 개딸 여자가 우산으로 막 폭행하고 이게 언론에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단식할 때 흉기 들었던 여자, 이재명 그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흉기 들고 70대 노인의 개딸이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게 흉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묻지마 범죄가 논란이 되는데 우산을 원래 주요 그 인사들 경호 시스템에 보면 우산이나 흉기가 될 만한 꼬챙이나 나무나 이런 거 작대기나 이런 거 들고 접근을 못하게 돼 아니 있거든요. 그 비 왔어요? 네, 어제 비가 조금 오긴 왔어요. 근데 비 오니까 비가 그 와도 핑계대로,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가까이는 못 와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탑승하는 카니발 승합차 앞에까지 여자들이 우산 쓰고 접근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우리 시민들과 저희 애국수찰팀에서 발견을 합니다. 예. 그 거기에 와서 불법 집회죠. 1인이 아닌 다수가 와서 집회 신고도 안 내고 옥내에 들어와서 행사장 앞에서 뭐 떼법으로 막 이렇게 집회 아닌 집회하면서 샤우팅을 하고 고성방가를 하고 인신공격 발언을 하고 이거는 불법 집회가 분명한데도 충남 경찰청 그리고 예산경찰서 거기 경찰관들이 분명히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이상하네. 더 탐사가 들어와 있었어요, 박사님.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실 출신의 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이번에 홍성 예산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당시 사실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그 원희룡 장관의 그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측근이고 대통령의 뭐 1호 대통령실 1호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기치를 걸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홍보했던 상징적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우리는 백의종군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그 출판기념 앞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날 예산경찰서 경찰병력으로부터 그 정문에서부터 통제당했습니다. 못 들어간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보수 유튜브 들어오지 말라고 출입시키지 말라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당대표격인 분이 주요 행사에 참여했고 어제는 강승규 때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안 갔지만 어제는 정진석 오선 의원 오시고 김태흠 충남지사 오시고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오시고 현역 의원들이 질비하게 왔거든요. 그런데 더탐선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행사장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건 뭔가 문제 있네요. 그거 저희가 걸러내지 않았으면 박사님 사건 사고라는 거는 벌어지고 나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저희가 이것은 뭔가 기획된 것이다. 강진구 경향신문 출신의 강진구가 특히나 어제는 경향신문 출신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어제 제일 먼저 거기에 입장했는데 어떻게 지역 경찰들이 홍문표 도당위원장도 그쪽 지역구고 강승규 씨도 그쪽에서 나오면은 더군다나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하셨으면 어느 정도 그 경찰 행적에 대해서 뻔히 알고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오히려 조력해달라고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당연히 보냈어야 하는데 전혀 덧탐사라고 우산 쓰고 여자들이 와서 쌍욕을 하면서 그 인신공격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을 인신공격하는 그 유튜버 아닌 유튜버들 개딸들이 10명이나 들어와서 거기서 불법 농성 불법 집회를 자행하는데 버젓이 보고 이 황경구가 너무도 답답하니까 혼자 뛰쳐갔더니 저한테 박사님 4-5명 경찰이 붙습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물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개딸들 그 여자들 욕하고 막 더탐사 우산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내비두고. 네. 황경구 단장. 예,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김상진 단장이 메가폰을 먼저 쓴 게 아니라 그쪽에 와서 불법 집회로 메가폰으로 막 고성방가하고 뭐 줄리 찾고 뭐 김건희 여사 디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김상진 단장은 맞불로 이 핸드 마이크를 쓸 거 아니에요. 이건 방어적이고 우리가 수혜적인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적 목적으로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 단장한테만 가서 그걸 통제하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엄청 항의했어요. 이 사람은 방어적 수단으로 쟤네들을 제재해야지. 당연하죠. 쟤네 둘 다 제재하든지. 네. 쟤네들은 제재 안 해요? 그러니까 그쪽이 그렇게 그러한 불법 집회를 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 나쁜 소리를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민들이나 우리 한동훈 장관에게. 그러니까 김상진 단장 입장에서는 우리의 소리를 내므로써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걔네가 안 하면 안 해요. 우리가 굳이 그 메가폰 실외 잘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하니까 급한 김에 차에 다행히 김상진 단장이 메가폰이 차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저는 이제 물리적으로 걔네들이 접근한 걸 막느냐고 저희 애국찰팀이 이제 차를 이제 에스코트했죠. 차를 딱 둘러싸고 차로부터 쟤네들 접근하지 못해 이격시켜달라고 경찰한테 항의하고 그 앞에까지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자 사내 아이들 그놈 저들에 대해 달려갔는데 경찰이 뭐 4-5명이 박사님 제 팔 잡고 어깨 잡고 옷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물리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누가 했는데? 경찰이 막고 당의원이 불법 집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거를 사전 봉쇄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냐. 왜 항의하는 어필하는 사람한테 최소한 우리가 방어 수단으로 우리가 나서 있는 우리를 막느냐. 라고 항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충남 지역의 4선 의원이신 이명수 의원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전달했어요. 이건 지역에서 국민의 힘이 나서서 이거는 사전에 얼마든지 봉쇄하고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우리가 출판 기념회 왔을 때 그 눈을 맞고 그 추운 날 우리가 집회할 때는 아예 뭐가 그렇게 캥기는 게 많은지 정면 그 리조트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박사님 우리를. 그래서 저 김사랑 작가 있죠. 뭐 깔롱 우리 유튜브들 바깥에서 있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우리 쪽 강승규 수석이 하는 출판 기념회를 왜 우리가 취재를 못합니까? 취재를 해야
우리 이봉규 박사님네 와서 제가 얘기하면서도 박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안을 가지고 아예 취재도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도. 근데 그날 강승규 출판기념회 날 오마이뉴스하고요 아주 극단적 좌파인 굿모닝 충청은 들어가서 여러분들 취재를 다 했어요. 어허, 이거 취재를 다 해버렸어요. 역차별을 당했네. 그 수모를 당하고 김사랑 작가하고 우리가 그 예산에서 그 엄청난 눈보라 속에서 우리가 오면서 참 정말 서러웃기조차 했어. 그랬는데 충남 도당이 이번에 신년 인사회를 우리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한다니까 우리가 딱 가는데요. 유튜브 출입금지 편말도 다 없애버렸어요. 홍문표 도당위원장이 치워버리란 말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요. 이 유튜브의 필요성 극찬을 하셨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정책 홍보는 저 충주에 있는 아무개 유튜버 춤TV 그 사무관처럼 해라. 그것이 혁신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생각하고 갭이 너무 커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덧탐사가 움직였다 그러는데 내일 인천에도 또 온답니다. 박사님. 아이고야. 갑자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덧탐사가 어떤 채널입니까? 우리 박사님 아시지만 거기는요. 대한민국을 가장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가짜 뉴스의 원초예요. 청담동 괴담뿐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의혹 제기했던 거 심지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집에까지 가서 그 도락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진은정 사모님과 그 따님한테 위협 아닌 위협을 가했던 자들이 덧탐사 아니에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근데 거기는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박사님. 네. 그것도 덧탐사 그 여자가요. 이제까지 뭐 권 기자 뭐 덧탐사의 그 강진구하고 부합했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사랑제일교회 와서 전가훈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가장해서 그 모욕적인 행위를 했던 그 여자가 아닌 새로운 얼굴들이더라고.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여자들을 해놨는데 이 여자가 뭘 착각했냐면 비 온다고 우산을 썼는데 그게 덧탐사가 써있는 우산을 들고 그걸 보고 우리 지적이 어머 덧탐사네 우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덧탐사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제 김상단장도 그거 보고 메가폰으로 시민 언론 덧탐사가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뚫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찔하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차량이 있는 그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버젓이 그런 짓을 하고 걔네 영상을 찍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제가 이제 우리 이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걔네들 복장이요. 하얀 마스크, 검은 마스크. 그 다음에 촬영을 하는 사람은 선글라스. 자기의 몽타주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얼굴 가리고 합니다. 거기서 시민들이 막 난리를 칩니다. 너 떳떳하면 마스크 내려봐. 지금 코로나도 아니잖아. 안 내립니다. 안 내리고 덧탐사의 신분을 숨기고 아주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접까지 침범을 한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아직도 그 박사님 그 전국 투어 일정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울산도 아직 있고 인천도 있고요. 제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일정도 아직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는 불출마 선언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전국 유세가 시작되면 거기에도 분주하게 다니실 텐데 지금부터 저도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아니 코앞에 차 탑승하는 카니발 앞에까지 그 여자 셋이 들러붙어 있었던 거예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현장에서 이제 우리 그 한경구 단장이 파악하고 느끼신 거 여러분에게 전달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제 남은 일정에서 이자들은요 무슨 짓인지 벌일 수 있다는 게 무슨 피습 이런 것만 벌이는 게 아니라 피습을 유도하는 어떤 자기네들끼리 어떤 작전을 벌일 수도 있고요. 이상한 소요 사태를 벌일 수도 있고 이상한 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조작해서 찍어놓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연관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영상 조작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가방 던지는 거 몰카 촬영하듯이 맞아요. 뭔가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저 국힘당에서 좀
경호 똑바로 하세요. 정말- 그래야 이제 애국 순찰단에서 거기서 안 하니까 하려다가 오히려 저 역차별 당하고 말이에요.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황경구 단장 애쓰시네요. 황경구 단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